오늘은 수학하는 날, 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명제 중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조건의 개념과,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 그 다음에 조건의 진리집합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개념 위주로 한번 알아볼게요. 개념 공부하고 다른 강의에서 문제풀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조건이 뭔지 먼저 볼 거예요. 조건이라는 건 뭐냐? 조건은 명제의 일종이야. 근데 명제는 뭐였어? 명제는 우리가 문장이나 식이 주어지는데 그게 이제 참과 거짓을 명확히 항상 구분할 수 있는 게 명제였죠. 그럼 조건도 명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도 항상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어차피 조건도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문장이나 식이라면 명제랑 차이점은 뭘까?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이름을 썼을 거잖아? 조건이라는 거는 그래서 명제인데 그 식이나 문장 안에 우리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변수가 주어나 목적어 아니면 좀 뭐 비교하는 대상 이런 게 비교급 이런 게 되면서 그 변수는 값이 바뀔 수 있는 문자인 거잖아. 그지? 그럼 그 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문장이나 식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이렇게 변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계속 달라진다면 그거는 명제 중에서 조건이라는 이름을 쓸 거다라는 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건도 명제의 일종이야. 그래서 문장이나 식이야. 근데 거기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 변수 값이 바뀐 거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른다. 대신에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도 얘도 명제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게 누가 구분하던 항상 참이 되거나 누가 구분하던 일정한 변수값일 때, 변수값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을 때, 같은 변수값일 때 누가 구분하던지 간에 항상 참이거나 아니면 항상 거짓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얘의 참 거짓을 구분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참이다, 이게 거짓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예시를 좀 봅시다. 자, x는 자연수이다. 여기서 얘가 변수죠. 변수는 지금 얘야, x라는 문자. 그럼 얘 x에 어떤 값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뭐 이 문장이 바뀔 거잖아. x에 만약 1을 집어넣는다면 x를 집어넣으면 1은 자연수이다. 1 자연수 맞잖아. 그치? 이럴 땐 참이네. 자, 그럼 x에다가 우리 3분의 1을 집어넣는다면 3분의 1은 자연수이다. 이거는 거짓이 되게 되는 거지. 이 문장이.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문장은 x라는 변수에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고 있잖아. 하지만 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변수에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명확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변수란다.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내일은 비가 온다. 자, 내일은 비가 온다? 내일은 비가 온다? 내가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얘도 조건이야. 왜? 얘는 변수가 뭐냐면 내일은 비가 온다. 이거는 내일의 날씨가 변수인 거야. 내일의 날씨에 따라서 내일 날씨는 내일 돼봐야지 아는 거잖아. 그죠? 뭐 일기예보가 있긴 하지만 내일 돼봐야지 내일의 날씨가 비가 오는지 해가 꼈는지 흐린지 맑은지 이런 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사실 여기서 구분하면 되죠. 내일의 날씨는 비가 온다라는 날씨가 있고 비가 안 온다라는 날씨가 있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그때 내일이 돼봐서 내일 비가 오면 이 문장은 참이 되게 되는 거지. 그지? 내일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 되게 되는 거잖아. 변수를 내일의 날씨로 봤을 때 이 문장은 내일이 됐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가 명확히 구분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장도 조건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엔 문장에 대한 조건이었고 그럼 식에 대한 조건을 봅시다. 식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들이 대부분 조건인 거예요. 명제로 따졌을 때. 왜? 여기는 이 x들 다
변수잖아. 그치? 자, 우리는 이 방정식에서 찾고 싶은 값은 뭐야? 방정식 찾고 싶은 거 우리 맨날 근이라 그랬지. 근이라는 건 뭐야? 이 식의 좌변과 우변의 값을 같게 만들어주는 이 변수 x의 값이 되게 되는 거잖아. 얘 인수분해 해주면 x가 4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는 거죠. x가 4일 때나 또는 변수인 x가 4거나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은 좌변의 계산 결과가 우변의 계산 결과랑 같아지면서 참이 되게 되는 거야. 등호가 참이 되게 되는 거지. 등호는 좌변의 결과가 우변과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좌변의 계산 결과가 우변이랑 같아진다. 언제? x가 4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변수값이 방정식에서 변수값이 4일 때나 마이너스 1일 때 이 식은 참이 되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하나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다른 숫자일 뭐 x가 3이거나 또는 x가 5거나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얘네 집어넣으면 얘 결과가 계산 결과가 좌변의 계산 결과가 0이 안 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럴 때는 거짓이 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이 방정식은 x에 어떤 숫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우변 0이랑 같아지는 게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변수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식이잖아. 그럼 얘도 우리가 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명제에서의 조건.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등식 자체도 이 부등호가 이제 성립한 게 참인 거죠. 그지? 그러면 우리 이 그냥 부등식만 해석을 해보면 x는 10보다 크다야. 우리가 그냥 부등식으로 풀고 싶으면 변수 x에는 이제 10보다 큰 숫자들만 모아라. 이게 되게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우린 그냥 조건으로 봅시다. 조건에서 이 x에 어떤 숫자를 넣냐에 따라서 이 부등호가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 이것만 한번 볼 거야. 이 식 자체가. 자, 똑같이 x에다 이번에 11 넣어보자. x에 11 넣으면 어때? 11은 이 식은 10보다 크다 되면서 이거 참이잖아. 그죠? 자, x에 200 넣어도 200은 10보다 크다. 참 맞네. 자, 근데 x에다 이번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은 10보다 크다 라는 식이 돼버리게 되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그럼 이거 거짓이지. x에 9 넣어도 9는 10보다 크다. 거짓이 되게 되는 거잖아. 변수인 x에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이 식이 참이 되느냐 거짓이 되느냐 계속 바뀌고 있죠. 이렇게 특정한 변수에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계속 바뀐다면 얘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얘도 조건인 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대부분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명제에서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명제에서 또 진리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진리집합이라는 건 뭐냐? 우리 사실 명제 중에 조건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조건 같은 경우는 방금도 봤지만 그 문장이나 식 안에 들어와 있는 변수 값에 따라서 이게 참과 거짓이 갈리고 있잖아. 이렇게. 그치? 변수 값에 뭘 넣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참이 좋잖아. 그치? 뭔가 어떤 문장이나 식,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나 식이 있는데 얘네를 참으로 만드는 그 변수 값들만 다 모아보고 싶어. 그죠? 아까 여기 이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에서는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든 애들은 뭐야? 참으로 만든 변수 값들은 뭐야? 4나 마이너스 1 이런 거잖아. 이렇게 어떤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변수 값들만 다 모으고 싶은데 그걸 다 모아서 뭐라 부를 거냐? 그걸 다 모아서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거란 얘기인 거예요. 진리집합. 그렇다면 진리집합이란 이렇게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모든 원소의 집합인 거예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모든 변수 값들의 집합. 이게 진리집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여기서 집합 들어갔죠? 집합? 집합은 뭐야? 우리가 조건에 맞는 애를 다 모여라야. 그치? 이거 집합 파트에서 했잖아요. 자, 그럼 진리집합도 조건을 참으로 만든 애를 다 모여라.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나 식에 들어갈 수 있는 변수 값들 중에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애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 놓은 게 진리집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진리집합은 어떤 조건도 명제니까 그냥 필요 써도 돼요. P를 참으로 만드는 모든 변수값들의 집합.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봤던 조건의 얘들 중에 몇 개의 진리집합만 찾아보자면 첫 번째 거 얘. X는 자연수이다.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은 자, X는 자연수이다. 인 거잖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변수값을 생각을 해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X는 자연수인 거니까 여기에 자연수만 들어오면 다 참이 되겠지. 얘의 진리집합은 주로 우리 명제는 소문자 P로 썼죠? 그때 이 소문자 P로 이 명제를 표현을 했다면 소문자 P로 그 진리집합은 대부분 이 문자의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진리집합이잖아? 집합의 나열 아니면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변수에 그냥 모든 자연수가 다 들어오면 되겠지. 그럼 모든 자연수 1, 2, 3, 4, 5 쭉 모든 자연수가 다 들어오게 표현을 해주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소 나열법을 하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또 다르게 그냥 조건제식법으로 표현하고 싶다.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쓰고 싶다면 x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건 했죠? 자, 그럼 이 조건을 Q라고 한다면 이 Q의 진리집합은 4랑 마이너스 1밖에 없는 거잖아. 얘의 계산 결과를 0이랑 같게 만드는 게 얘의 진리집합을 표현할 때 대문자 Q로 쓰고 얘는 어차피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게 2개밖에 없잖아. 그냥 그러면 그 2개만 있고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시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집합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진리집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모든 원소의 집합. 자, 우리 명제도 부정이 있었죠? 그럼 조건도 부정이 있겠지? 그럼 조건의 부정을 봅시다. 자, 명제는 얘 참고실 바꾸도록 동사나 그 형용사만 바꿔줬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조건 같은 경우는 변수가 들어있잖아. 그죠? 근데 그럼 변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얘 참고짓을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참거짓은 그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변수 값들을 다 모아서 진리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부정도 어떤 명제란 말이야. 그렇다면 부정도 어쨌든 명제의 일종이야. 근데 저번에 명제 시간에 부정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부정은 그 원래 있던 명제 참과 거짓을 바꾼다 그랬지? 그러면 자, 원래 우리가 부정으로 만들고 싶은 조건은 얘를 참으로 만드는 조건 P가 있다고 해볼게요. 조건 P가 있는데 이 조건 P는 자신을 참으로 만드는 변수들의 집합인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건 P는 이 원소들 1, 2, 3을 이 명제의 변수에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고 1, 2, 3이 아닌 다른 원소들 만약에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해보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때 1, 2, 3 말고 다른 원소 4랑 5를 이 명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명제의 조건에 집어넣으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원래 조건은 1, 2, 3만 변수에 집어넣어서 참이 되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부정하고 싶다? 그렇다면 각각의 변수 값들을 넣었을 때 참과 거짓이 원래 거랑 아예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조건의 부정도 우리 원래 부정처럼 이렇게 쓸 거야. 자, 근데 조건의 부정은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원소 1, 2, 3을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됐잖아? 그럼 이 조건을 부정해주고 나면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없던 원소 4랑 5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부정도 어쨌든 그 조건이기 때문에, 명제이자 조건이기 때문에 얘도 진리집합이 있을 거잖아. 이 부정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 근데 부정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은 원래 진리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소들이겠지. 그치?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원소들. 전체 집합에서 진리집합에 포함 안 되는 원소들 4, 5. 얘네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럼 부정의 진리집합은 4랑 5가 되게 되는 거네? 그치? 근데 4, 5만 놓고 보니까 어때? P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만 다 모은 거잖아. 그럼 집합 P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만 다 모았다? 뭐가 되게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이 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 조건의 부정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만 다 모은 거는 원래 있던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 다 모은 거를 빼고 나머지 전체가 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조건을 부정으로 만들고 싶어. 식이나 문장을 부정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 원래 변수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원래 진리집합의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됐던 애들을 부정에서는 얘네를 집어넣으면 다 거짓이 되게 만들고, 원래 거짓이 되던 애들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는 다 참이 되도록 문장 식만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도 우리 명제의 부정처럼 그 동사나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등호, 부등호 이것만 반대로 바꿔주면 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예를 좀 볼게요. 자, 아까 봤던 조건의 예 있죠? 여기에서 자, x는 자연수다 이거 이렇게 진리집합이 1, 2, 3, 4, 5, 6, 7, 8, 9, 10 쭉 가는 거였잖아. 그죠? 모든 자연수가 얘 진리집합이었지. 근데 난 얘 부정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네를 넣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자연수, 모든 자연수를 변수에 집어넣었을 때 이게 그 문장이 다 거짓이 되는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수만 집어넣어가지고 거짓이 되고 여기서 x에 집어넣었을 때 거짓이 됐던 애들만 다 모은 뭐야? 유리수 또 있고 그러니까 정수가 아니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 그 다음에 음의 정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뭐 무리수 그 다음에 실수,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닌 실수 이런 애들 다 있는 거잖아. 얘네를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게 만들고 원래 참으로 만들던 자연수들을 집어넣을 땐 거짓이 되도록 만들면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기서도 동사를 부정하면 되게 동사를 반대로 만들면 되게 되는 거예요.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의 부정은 나피라고 할게요. 나피는 자, x는 이렇게 x는 자연수가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되게 되는 거야. 자, x는 자연수가 아니다라고 한 순간 여기다가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 음의 정수, 0, 무리수 집어넣으면 다 자연수가 아닌 숫자 맞잖아. 이 조건은 뭐냐? 부정 p, 나피는 참이 되게 되는 거지. 대신에 원래 조건을 참으로 만들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은 자연수가 아니다? 1은 자연수인데 그럼 이거 거짓이잖아. 그죠? 2, 3, 4, 5 뭘 집어넣어도 이게 항상 거짓이 되게 되는 거야. 원래 조건을 참으로 만들던 원소들은 거짓으로 만들고 원래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던 원소들은 참으로 만들게 바꿔주는 게 조건의 부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바꿔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내일의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내일 비가 오면 참이고 비가 안 오면 거짓인 거잖아. 근데 참과 거짓을 바꾸고 싶네?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게 되는 거지. 내일은 비가 오지 않는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고 아니 거짓이란다. 어머나. 이 조건을 부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는 원래 아까 마이너스 4랑 1 집어넣었을 때 참 된다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4랑 1 집어넣었을 때 계산 결과가 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걔 집어넣었을 때 거짓이 되려면 계산 결과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얘를 부정하고 싶다면 얘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이 아니다. 그치? 그럼 이 식은 x가 4랑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만 0 됐었단 말이야. 그럼 이때만 이제 반대로 거짓이 되게 되는 거고 0 되는 거니까 0은 0이 아니다가 되게 되는 거잖아. x가 4거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이제 x에 다른 숫자들 x에다 뭐 0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10 집어넣거나 이러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요거 되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이거 맞는 얘기지. 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요거 그 뭐냐 등호 지우기 전에는 0 집어넣었으면 마이너스 4는 0이다 되면서 거짓이었지. 원래 조건에서는 얘 거짓이었단 말이야. 거짓으로 만드는 변수값이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부정만 하고 나니까 등호를 부정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변수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던 대로 원래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던 변수값을 집어넣었더니 참이 되게 잘 부정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을 부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등호나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대신 주의할 거는 등호는 그냥 무엇이다인 건 얘랑 같다인 거니까 같지 않다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부등호 같은 경우는 x가 10보다 크다지. 그지? 10을 넘어가야지 이게 이 식이 참이 된단 말이야. 10이란 숫자를 넘어가야지. 그럼 얘가 거짓이 될 거면 거짓이란다. 부정을 해주고 싶다면 10보다 작으면 되잖아. 10보다 작다. 근데 x가 10이랑 같은 건 어때? 원래 조건에다가 x에 10 집어넣으면 10은 1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 10은 10보다 큰 게 아니지. 거짓이었어. 이때 거짓. 원래 명제에서는. 자, 근데 원래 명제에서 거짓이었던 변수는 부정에서 참이 돼야겠네. 그죠? 그래서 크다의 반대는 작다가 아니라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까지 포함을 해줘야 되게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 얘를 부정해주면 그래서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x가 5보다 작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얘 부정은 얘는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겠지?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만약 어떤 문장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였어. 그럼 이제 얘를 부정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같을 때까지 참이었잖아. 그러면 부정해주는 거니까 원래 참이었던 건 거짓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부정에서는 같은 걸 참이 되는 걸 빼줘야 되는 거지. 같다도 빼줘야 되게 되는 거야.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같다도 빼고 얘 부등호 돌리고 x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등호의 부정만 잘 생각을 하면 돼.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자, 원래 거에 등호가 없으면 등호 추가하고 원래 거에 등호가 있으면 등호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부등호 방향 바꾸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과 그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의 관계를 좀 더 표현을 해보자면 전체 집합이 있다고 봅시다. 전체 집합이 있고 이때 우리는 어떤 조건 P가 있어. 조건 P.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표현을 할 거야. 그렇다면 자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이 전체 집합 내에 일정한 원소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조건 P를 만족할 수 있는 진리집합이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일정한 영역의 진리집합 P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여기 다른 게 있네. 뭐가 있냐? 이 조건에 부정이 있는 거야. 부정. 납P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납P를 만족하는 원소들, 납P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은 뭐가 있어요? 원래 조건을 참으로 만들던 원소들을 빼고 나머지 전체가 참이 된다고 했잖아. 원래 집합 중에 여기 진리집합에 들어오던 조건 P의 진리집합에 들어온 원소들은 조건 P를 만족시켰고 여기 안 들어오던 만족시켰다는 건 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참으로 만들었고 이 진리집합 영역에 안 들어오는 이런 데 있는 원소들을 들어다가 여기 변수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 이 조건은 거짓이 되게 되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 부정은 뭐라고? 이걸 아예 반대로 만든 거야. P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들어다가 이 조건, 부정의 조건을 집어넣으면 얘는 거짓이 되고 반대로 여기 P 밖에 있는 원소들을 들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참이 된다 그랬지. 그럼 얘도 어쨌든 하나의 조건이잖아? 그럼 얘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의 집합은 뭐야? 진리집합? 얘 말고 나머진 거잖아. 원래 조건의 진리집합 말고 나머진 거니까 우리가 P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은 여기에서 방금 칠한 것처럼 이런 P의 여집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우리가 한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변수들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불러요. 진리집합이 있어. 근데 그럼 얘 부정의 진리집합은 뭐냐? 이 진리집합의 여집합. 얘 빼고 나머지 전체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부정은 뭐가 된다고요? 원래게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얘 여집합의 여집합도 원래 진리집합 되는 거니까 맞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건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는과 그리고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오늘은 수학하는 날 흥티차였습니다.